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혀야 할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2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심부전, 하어트 페일러를 앓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부전 저널 오브 카어디액 페일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심부전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별표 약 75% 별표가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며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마침내 병원 문을 들어설 때쯤이면 심장은 이미 본래 기능의 30% 이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장 능력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화나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된 상태의 별표 최대 40% 별표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2년에서 3년 동안이나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심장이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배경 소음처럼 여기며 지나쳐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도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우리 몸이 10가지의 뚜렷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호들은 너무나 명확해서 놓치는 게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왜냐고요? 그 증상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남들도 다 겪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세요. 단순한 활동 후에 유난히 지치지 않았나요?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았나요?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막혀 잠에서 깬 적은 없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현재 시청 중인 국가를 남겨주세요. 생명을 몇 년이나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이 경고들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심장의 구조와 첫 번째 경고, 호흡곤란, 마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는 7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배신과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들이 매년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용히 심장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잔인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심장의 펌프 능력은 이미 별표 40%에서 50% 별표나 손실된 상태입니다. 심장 힘의 절반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상황을 바꿀 힘을 갖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쓰이기 전에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가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4개의 방이 완벽하게 안무를 짠 듯 춤추며 작동합니다. 혈액은 몸에서 돌아와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오고 폐로 보내져 산소를 얻은 뒤 왼쪽 심장으로 돌아와 다시 온몸의 세포로 뿜어져 나갑니다. 이 과정은 우아하고 효율적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문제는 주로 심장 왼쪽에서 시작됩니다. 좌심실은 상당한 압력을 이겨내며 온몸으로 피를 뿜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심실이 약해지거나 고혈압으로 저항이 너무 커지면 혈액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슴 속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폐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멀쩡한 마른 방에 서 있으면서도 내부는 익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격렬한 운동 후 숨이 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바구니를 차로 옮기거나 계단 한 층을 오르고 나서 헉헉거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운동 부족이구나
혹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합리화합니다. 친구들도 비슷해 보이니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좌심실이 약해지면 폐에 물이 차는 별표, 폐부종 별표이 발생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체액 축적은 산소 전달 능력을 별표, 최대 50% 별표까지 떨어뜨립니다. 젖은 스펀지를 통해 숨을 쉬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폐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별표, 호흡일기 별표를 쓰세요. 숨이 찰 때를 기록하고 그 강도를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십시오. 예전에는 쉬었던 일을 할 때 5점 이상의 숨가쁨을 느낀다면 몸이 적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화 테스트도 해보세요. 가벼운 활동 중에 숨을 멈추지 않고 온전한 문장을 말할 수 없다면 24시간 이내에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천천히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의 느낌을 확인하세요. 무겁거나 답답한가요? 이 30초의 점검이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를 하루 1500mg 미만으로 줄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단 2주 만에 체액 축적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고, 극심한 피로와 불규칙한 심박수. 두 번째 경고는 짓눌리는 듯한 극심한 피로입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면 조직들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쁜 하루 끝에 느끼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빨래를 개는 것이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느껴지고 식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낮잠이 필요해지는 뼈속 깊이 스며드는 피로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카어디알러지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별표 94% 별표가 심각한 피로를 가장 쇠약해지는 증상으로 꼽았으며 이는 진단받기 6에서 12개월 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의 펌핑 효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일상 활동 중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량은 별표 최대 60% 별표까지 줄어듭니다. 매일 에너지 수준을 기록하는 차트를 만드세요. 아침, 오후의 활력과 수행한 활동을 1에서 10점으로 평가하십시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 점수가 지속적으로 4점 미만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활동을 20분 단위로 쪼개고 중간에 10분씩 휴식하세요.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는 이 방법이 심장 부담을 35% 줄이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는 3번 폭식하는 대신 대여섯 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과식은 소화기로 피를 쏠리게 하여 심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 경고는 심장이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산소 순환이 부족하다고 감지하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서 이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한 번 뛸 때 충분한 피를 못 보내니 더 여러 번 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박동 사이에 피를 채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더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는 적어지고 심장은 지쳐버립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따르면 진단되지 않은 신부전 환자들은 휴식기 심박수가 지속적으로 분당 90회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그중 별표 60% 별표는 심장이 무질서하게 뛰는 심방세동으로 발전합니다. 맥박을 제대로 확인하는 법을 배우세요. 손목 엄지 아래에 두 손가락을 대고 15초간 횟수를 센 뒤 4를 곱하세요. 기상 직후, 오후 중반, 취침 전 이렇게 하루 3번 측정하여 기록하십시오. 휴식기 심박수는 60에서 100 사이여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90 이상이거나 가슴 속에서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것처럼 심장이 건너뛰거나 요동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루 3번, 5분씩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6초간 내뱉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은 2주 안에 휴식기 심박수를 10에서 15에 낮추고 심장 부하를 2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카페인을 끊으세요.
오후에 커피 한 잔이 최대 6시간 동안 심박수를 5에서 10회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에 체액이 쌓이면 기도로 스며들게 되고 몸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기침 반사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만성적인 자극과 혈액이 섞여 핑크색 빛이 도는 거품 섞인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순환기, 신부전, 서큘레이션, 하워트 페일여,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별표 70% 별표가 진단 최소 3개월 전부터 이런 마른 기침을 겪지만 단 별표 15% 별표 많이 의사에게 이를 알립니다. 대부분 감기나 알레르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침이 언제 발생하는지 주목하세요. 밤에 더 심한가요? 앉으면 좀 나아지나요? 일주일간 기침 일기를 써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침대 머리 쪽 다리 밑에 벽돌 등을 괴어 침대 머리를 6에서 8인치, 약 15에서 20cm 높이세요. 미국 심장협회는 이 변화만으로 야간 기침을 45% 줄이고 수면질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도 심장 압박을 줄여 기침을 3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핑크색 거품 가래나 피가 나온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5번째 경고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입니다. 식습관 변화 없이 며칠 만에 별표 2에서 5파운드, 약 1에서 2.3kg, 별표가 찐다면 심장이 실패하고 신장이 이를 보상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좌측이 기능을 못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탈수 상태인지 심장이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져 혈액량을 늘리려고 소금과 물을 꽉 붙잡아 둡니다. 신부전학회는 하루에 2에서 3파운드, 약 1에서 1.4kg, 혹은 일주일에 별표 5파운드, 약 2.3kg, 별표가 찌는 것을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경고 신호 중 하나로 봅니다. 듀크 대학 의료센터는 매일 체중을 측정하고 급격한 증가를 보고한 환자들의 병원 입원율이 5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세요.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숫자를 매일 기록하세요. 하룻밤 사이 2파운드가 늘거나 3일 동안 3파운드가 늘었다면 그날 바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저절로 빠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기 개입은 본격적인 신부전 발작을 68%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를 64온스, 약 1.9리터, 즉 8컵으로 제한하고 정확히 측정하세요. 매일 저녁 발목과 종아리를 엄지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자국이 남는다면 부종, 체액 저류입니다. 날짜와 함께 사진을 찍어두세요. 하루 3번 20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과도한 체액을 35%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조금 다른데 주로 심장의 오른쪽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왼쪽 심장이 고장나면 폐에 물이 차지만 오른쪽이 고장나면 온몸, 특히 다리 쪽으로 체액이 역류합니다. 보통 왼쪽 심장 부전이 먼저 오고 폐에 물이 차 폐 순환 압력이 높아지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오른쪽 심장도 결국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장 부전 저널에 따르면 우심실 부전 환자의 별표 80% 별표가 다리 부종을 겪습니다. 눈에 띄게 부었다면 이미 별표 10에서 15파운드, 약 4.5에서 6.8kg, 별표에 과도한 체액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무릎 아래를 검사하세요. 정강이뼈를 엄지로 5초간 눌렀을 때 자국이 2초 이상 남으면 함요 부종입니다. 발목 둘레를 매일 같은 부위에서 측정해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별표 0.5인치, 약 1.3cm, 별표만 늘어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리를 늘어뜨린 채 30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3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 일어서서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하세요. 이는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15에서 20수은주 밀리미터 강도의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 아침에 붓기 전에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의학저널은 꾸준한 압박 스타킹 착용이
다리 부종을 최대 40% 줄여준다고 합니다. 잘 때는 종아리 밑에 베개를 두어 발을 심장보다 6에서 8인치 높게 유지하면 밤사이 2파운드가량의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경고는 야간 빈뇨입니다. 밤마다 소변을 보러 여러 번 깨시나요? 낮 동안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약해진 심장이 다리에 쏠린 체액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그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중심순환계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의 신장은 초과근무를 시작하고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느라 여러분을 두세 시간마다 화장실로 보내게 됩니다. 국제심장학 저널에 따르면 하룻밤에 2회 이상 소변을 보러 깬다면 진단되지 않은 심부전 위험이 250% 증가합니다. 그러나 별표 67% 별표의 사람들은 이를 노화나 전립선 문제로 치부하고 의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화장실 가는 횟수와 양을 기록하세요. 2회 이상이며 양이 많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중단하세요. 미국 노인병학회는 저녁 수분 제한이 야간 배뇨를 38%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뇨제를 처방받았다면 오후 4시 이후에는 복용하지 마세요. 적절한 복용 타이밍은 야간 화장실 방문을 50% 줄여줍니다. 또한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다리를 올리고 앉아 계세요. 깨어있는 동안 미리 체액을 처리할 시간을 몸에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야간 빈뇨를 별표 최대 42% 별표까지 줄여줍니다. 몸에 과도한 체액이 있는 상태로 눕게 되면 그 체액이 가슴과 폐 쪽으로 쏠려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심부전이 진행된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위해 베개를 서너 개씩 쌓거나 안락의자에서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비극적인 건 이걸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앉아서 자는 게 더 편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쪽 심장 모두 심각하게 고장 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흉부의사협회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체스트 퍼지션즈에 따르면 편안히 자기 위해 베개가 2개 이상 필요한 증상은 중등도 이상 심부전 환자의 별표 91% 별표에서 나타납니다. 평평하게 누울 수 없다면 향후 6개월 내에 입원할 위험이 3.5배 더 높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위해 필요한 베개 개수를 세어보세요. 2개 이상이거나 최근 몇 달 새 베개를 추가하고 있다면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다가 숨이 차서 벌떡 일어나 앉아야 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베개만 쌓지 말고 침대 머리 쪽 프레임 전체를 30에서 45도 높이세요. 메이어 클리닉은 적절한 침대 각도 조절이 베개를 쌓는 것보다 야간 호흡곤란을 52%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전 5분간 복식 호흡을 하세요. 횡격막을 강화해 호흡 효율을 28% 높여줍니다. 9번째 경고는 단순한 활동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고 10분간 헐떡이거나 장바구니를 드는 게 에베레스트 등반처럼 느껴지나요?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철저한 계획과 회복 시간이 필요해졌나요? 심장이 근육이 요구하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심장협회, 뉴요크 하어트 어소시에이션은 목욕이나 옷 입기 같은 가벼운 일로 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심부전 3단계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스 홉킨스에 따르면 2단계 환자의 별표 78% 별표가 활동을 피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60% 떨어뜨리며 신체 쇠약을 가속화합니다. 활동 기준점 테스트를 해보세요.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기, 계단 10개 오르기, 5파운드, 약 2.3kg, 물건을 들고 50피트, 약 15m, 걷기 등을 수행하고 시간을 재보세요. 매달 이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소요 시간이 25% 이상 늘어나거나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모든 일을 작게 나누세요. 한 번에 옮기지 말고 2-3번에 나누어 옮기십시오. 활동 중간에 5분씩 휴식을 취하면 심장 부담을 40% 줄이고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순 작업 중 힘든 정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라면 적시노입니다.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샤워 의자를 고려하세요. 앉아서 씻으면 서 있을 때보다 에너지를 50% 덜 씁니다. 심장 오른쪽이 기능을 못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맥, 특히 복부 쪽에 압력이 쌓입니다. 간이나 장 같은 장기의 압력이 높아지면 체액이 복강으로 새어나옵니다. 살이 찐 게 아닌데도 배가 빵빵해지고 바지가 맞지 않게 됩니다. 간장학 저널 오브 헤퍼탈러지은 이 복수라는 상태가 진행성 신부전 사례의 별표 60% 별표에서 발생하며 심장의 펌프 효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복부 부종과 다리 부종이 함께 나타날 경우 치료받지 않으면 3개월 내 입원 위험이 300%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배꼽 높이에서 허리둘레를 측정해 기록하세요. 일주일 새 2인치, 약 5cm 이상 늘었다면, 특히 체중 증가와 동반된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왼쪽으로 누우세요. 간의 압박을 줄여 체액 배출을 23% 개선합니다. 나트륨은 하루 1500mg으로 엄격히 제한하세요. 복부 체액 저류는 소금에 매우 민감하여 이를 지키면 2주 내에 복수를 별표 35% 별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10분씩 부드러운 복식 호흡을 하면 림프 배수를 18% 개선합니다. 식사는 대여섯 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드세요. 배가 부은 상태에서 과식하면 호흡이 더 힘들어집니다. 배가 너무 부어 숨쉬기나 식사가 힘들다면 다음 예약까지 기다리지 말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끔찍한 신부전의 연쇄 작용을 일으킬까요? 1위는 단연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몇 년간 계속 높으면 좌심실은 끊임없이 혹사당하다 결국 지쳐서 고장납니다. 2위는 과거의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로 심장 근육 일부가 죽으면 그 자리는 흉터 조직으로 남고 영원히 펌프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3위와 4위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비만, 그리고 흡연입니다.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유전적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심지어 고혈압과 심장마비조차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이 심장을 강하게 유지할지 서서히 약해지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부전은 단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가해진 수많은 작은 공격들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3가지 기둥을 기억하세요. 더 잘 먹고, 영양, 더 잘 움직이고, 신체, 더 잘 느끼는 것, 정서입니다. 영양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설탕, 식물성 종자유, 시드 오일,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들은 신진대사와 심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공장이 아닌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주 3회 이상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피쉬 오일,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겨울철에는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인구의 절반 정도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염증 지표를 분해하기 어려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낮추는 영양소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서 자신을 혹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움직임을 짜 넣으라는 뜻입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멀리 주차하고 매일 수천 걸음을 걸으십시오. 우리 몸은 앉아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운동은 칼로리 소모가 목적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순환을 포함한 모든 생리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심장에 실질적인 타격을 줍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회복력을 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연습이 필요하지만 분명 가능하며 여러분의 심장은 이에 감사할 것입니다. 신부전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지만 비만과 대사질환의 증가로 30에서 40대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의 위험 요인 없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판마 문제나 폐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고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수록 심장을 보호하고 강화할 기회는 더 커집니다. 예방은 되돌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을 겪고 있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약 10만 번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아도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 심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심장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숨가쁨, 피로, 부종 같은 미묘한 신호들은 귀찮은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심장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도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행동하십시오.